그날 아침, 지은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민지가 뛰어 들어왔다. 지은아, 가지 마. 이 결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민지가 소리쳤고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 그 순간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선택은 가족의 분노와 사회의 시선을 불러일으켰고 두 사람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은은 서울의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28살, 그녀는 늘 완벽한 딸로 살아왔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명문대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으며 이제는 재벌가 아들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진심이 아니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랜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민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지는 29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왔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한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향한 감정을 느꼈지만 지은의 보수적인 가족 배경 때문에 그 감정을 숨겨왔다. 결혼식 당일, 민지는 지은의 방으로 몰래 들어왔다. 그녀는 지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결혼은 내 부모님의 선택일 뿐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민지야, 안 돼, 우리 가족이. 사회가. 나 때문에 너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피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결국 지은은 민지의 설득에 넘어가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지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가 피난처가 되었다. 도망친 후 첫째 날, 지은의 휴대폰은 부모님의 전화로 불이 울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아, 당장 돌아와라. 내가 한 짓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 여자와 함께라면 영원히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마.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야. 내가 진짜로 살 수 있게.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싹 텄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딸이 되었고 약혼자였던 태준에게도 미안함이 들었다. 태준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사랑이 아니었다. 민지는 지은의 그런 내적 갈등을 알면서도 그녀를 지지했다.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사회가 뭐라고 해도. 며칠 후,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민지의 아파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민지야,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게 정말 사랑일까? 민지가 대답했다. 사랑은 때론 희생을 요구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니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집을 나와 독립했다. 나는 이미 가족을 잃었어.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그게 다야. 지은은 민지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함을 느꼈다. 사회적 압력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로펌 동료들은 그녀의 실종 소식을 듣고 수근거렸다. 지은 씨가 여자와 도망쳤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지은의 명성은 추락했다. 민지도 자신의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한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취소하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디자인을 한다니 불편해요. 민지는 화가 났지만 지은을 위해 참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첫 번째 위기는 지은의 어머니가 아파트로 찾아온 날이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울며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내 아버지가 화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 지은은 문을 열고 어머니를 안았다. 하지만 민지를 본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지은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민지가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럼 나를 포기할 거야? 이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내적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지은의 망설임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상처를 숨겼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이 질문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지은은 로펌에 복고하기로 결심했다. 민지야, 나 돌아갈게. 하지만 우리 관계는 계속할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가능할까? 내 가족이 받아들일까? 지은은 확신이 없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녀는 로펌으로 돌아갔고 상사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지은 씨, 이 소문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해. 당분간 휴가를 내.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의 경력은 위태로워졌다. 집으로 돌아간 지은은 부모님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내가 그 여자와 엮여서 가족의 체면을 구겼어. 태준 씨와 다시 결혼해. 지은은 반항했다. 아빠, 저는 태준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민지를 사랑해요. 이 대화는 가족 내 분쟁을 일으켰다. 어머니는 지은을 설득하려 했지만 지은의 동생은 그녀를 지지했다. 언니,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강했다. 그는 지은을 집에 감금하려 했고 민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민지는 지은의 소식을 듣지 못해 불안해했다. 그녀는 지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아버지를 만났다. 아저씨, 지은이를 풀어주세요. 우리는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민지를 쫓아내며 말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사라져.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을 통해 지은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은은 집에서 고립된 채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내가 민지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사회가 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한편 태준은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미안해, 오빠. 내 마음은 민지에게 있어. 태준은 실망했지만 지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러나 이 거절은 태준의 가족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지은의 가족을 압박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온라인에서 지은과 민지의 소문이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유명 로펌 변호사가 레즈비언? 충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민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하려 했지만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적인 사랑, 사회를 더럽혀. 민지는 정신적으로 지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몰래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나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 내가 필요해. 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족의 감시를 뚫고 민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지은을 보자마자 안았다. 보고 싶었어. 지은은 미안해. 가족 때문에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짧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추적해 나타났다. 지은아,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민지를 밀치며 지은을 끌고 갔다. 민지는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대학 때, 그녀는 다른 여자와 사귀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이번에도 똑같아. 지은은 집에서 아버지와 대치했다. 아빠, 왜 제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여자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버지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논쟁은 지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을 추구하는 게 이기적인가?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필요해요.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지은의 결정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그녀는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컸다. 친구가 민지에게 말했다. 포기해. 지은이는 가족을 선택할 거야. 민지는 아니. 그녀는 나를 선택할 거야. 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 그 여자를 잊어. 지은은 반대했지만 압력에 굴복할 뻔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만나자. 결정했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지은은 가족을 설득할게. 우리 함께 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의 가족이 개입했다. 그들은 지은의 로펌에 압력을 넣어 그녀를 해고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해고 위기 속에서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재고했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 삶도 망가질 수 있어. 민지는 상관없어. 함께라면 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가족과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를 설득해 아버지와의 미팅을 주선했다.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민지는 제 삶의 일부예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 못해.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하다면, 그러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사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했다. 이 미팅 후,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수연이라는 여자였다. 수연은 민지와 대학 때 사귀었지만 민지가 지은을 선택하자 배신감을 느꼈다. 수연은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지는 나를 버렸어. 너도 곧 버려질 거야. 지은은 동요했다. 민지에게 물었다. 수연이 누구야? 민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과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뿐이야. 그러나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을 심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언론이 개입했다. 한 기자가 지은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삶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익명으로 인터뷰했지만 신원이 드러났다. 소문은 더 퍼졌고 지은은 로펌에서 해고되었다. 이미지 실추로 인해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함께 일자리를 찾아보자. 하지만 민지도 피해를 입었다.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클라이언트 감소로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가족 때문에 나까지.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다퉜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민지가 소리쳤고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나도 피해자야. 라고 대꾸했다. 이 다툼은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는 혼자서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왜 항상 내가 희생해야 해? 화해를 위해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수연의 개입이 계속되었다. 수연은 민지의 클라이언트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는 분노했다. 수연아, 왜 그래? 수연은 너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라고 말했다. 이 대치에서 민지는 수연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수연의 행동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었다. 지은의 가족 내 갈등도 깊어졌다. 동생이 지은을 지지하며 아버지와 싸웠다.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언니를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지은을 불러 내 어머니가 아프셔. 내 선택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이 사건은 지은의 결정을 촉진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가족과 화해하게. 하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게 가능할까? 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족을 설득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여전했다. 그는 민지를 만나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만남은 작은 진전을 가져왔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Q+ 권익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여기서라면 내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민지도 자신의 스튜디오를 재건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내적으로 성장했다. 사랑은 싸워야 하는 거야. 그러나 수연의 최종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온라인에 민지의 과거 사진을 유포했다. 이게 민지의 진짜 모습. 민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사진 유포 사건으로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더 고통받아.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게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다. 수연은 조사받았지만 복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지와 함께 할게요. 받아들여주세요. 어머니는 서서히 수용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적 논란은 피크에 달했다. 지은과 민지는 TV 토크쇼에 출연했다. 동성애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지은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할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반대자들의 악플이 쏟아졌다. 민지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노출은 새로운 위기를 가져왔다. 지은의 전 약혼자 태준이 재등장했다. 지은아,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지은은 거절했지만 태준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 과정에서 지은은 변호사로서 자신을 방어했다.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법이 지켜줄 거예요.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하지만 소송은 스트레스를 주었다. 지은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이게 끝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네, 믿어. 라고 말했다. 소송 중 수연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는 민지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지만 지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너졌다. 법원은 지은 측의 승리를 선고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승리 후 두 사람은 안도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러 민지를 데려와. 제대로 만나보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긴장하며 지은의 집으로 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민지에게 물었다. 우리 딸을 왜 사랑하나? 민지는 지은이는 제 세상이에요. 그녀의 미소, 강인함, 모든 게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어머니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는 서서히 변했다. 그는 LGBTQ+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은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직장에서의 차별은 계속되었다. 민지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잃었다. 두 사람은 함께 권익운동에 참여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그러나 최종 시험은 지은의 임신 소식이었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기다려, 플롯을 조정하자. 대신 민지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병원에서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낼게.
이 사건은 지은의 가족을 움직였다. 아버지가 병원을 방문했다. 민지 씨, 미안해. 우리 가족이 내게 상처를 줬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회복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독립로펌을 열었고 민지는 디자인을 통해 LGBTQ+ 테마 작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수연이 다시 나타나 사과했다. 미안해, 질투였어. 민지는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고조된 드라마는 점점 안정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우리가 이겼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을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받았다. 지은은 변화는 천천히 올 거야 라고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일상에 적응했다. 지은의 가족은 서서히 민지를 받아들였다. 크리스마스 저녁, 가족 모임에서 민지가 초대되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환영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감격했다. 감사해요. 이 모임은 화해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의 옛 동료가 내 선택 때문에 경력이 망가졌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지은은 무시했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민지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극복했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떨쳐내게 라고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식은 어떨까?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의식, 지은은 동의했다.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하게. 하지만 이 소식이 퍼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보수 단체가 항의했다. 동성 결혼은 안 돼? 이 항의는 두 사람을 다시 시험했다. 민지는 포기할까?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아니, 싸우자 라고 말했다. 그들은 미디어에 나와 우리의 사랑은 정당해요 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온라인 캠페인이 벌어졌다. 사랑은 자유다. 이 운동은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다. 지은의 아버지도 지지했다. 내 딸의 선택을 존중해. 마지막 위기는 태준의 재개입이었다. 그는 지은에게 아직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미안해. 내 마음은 민지야 라고 거절했다. 태준은 포기했다. 행복해. 이 거절은 지은의 확신을 강화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권익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었고 민지는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컸다. 잃은 친구들, 상처받은 가족, 사회의 비난. 지은은 일기에 썼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아프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민지가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니, 너와 함께라면.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선택이 과연 옳은가?